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군사 압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이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중단 방침이 발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구체화되는 모습인데 관련 내용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현욱 국립외교연구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번 안보에 관련돼서 조금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에서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UFG, 워게임이라 불리는 UFG에 대한 어떤 그 철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정사실화 됐다는 그 어떤 보도가 있었는데 문 대통령도 UFG 어제 USC 국가안전보장회의 끝나고 나서 UFG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거에 대해서 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겠죠. 네. 긍정적인 측면은 아마도 그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상당히 큰 그러한 선물을 북한에게 안겨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그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요인으로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물론 전략자산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제 북한이 주한미군에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이제 줬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제 비핵화 단계를 이행을 하느냐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가 주장했던 어떤 먼저 이제 선비핵화 후보상 여기서 이제 단계별 동시적 접근법으로 상당히 좀 옮겨간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한 계속해서 이제 연합훈련을 중단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뭘 줄 것이냐 이런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고 해야겠죠.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기를 하는 그러한 국면인데 문제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것이 그 진정성 있는 대화가 지속되는 한 중단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2년, 3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예요. 적어도 이제 2020년까지는 제가 보기엔 중단될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너무 빨리 던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핵화 단계에 있어서 적어도 신고나 사찰 검증 2단계도 전혀 안 들어갔고 프론트 로딩에 대한 어떤 초기 단계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던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너무 오버해서 북한에게 좀 너무 자발적으로 먼저 많은 것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등가성을 고려해서 같이 좀 이렇게 시행한다든가 그런 건데 이런 그 의견도 있는 반면에 어쨌든 어느 한쪽에서 시작은 물건 터야 시작이 되니까 과정이라는 게 시작이라는 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또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처음부터 미국의 전략이었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처음에는 일괄 타결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 치다가 저 막상 정상회담에서 제대로 된 합의문을 못 만든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그것도 한국 정부와 제대로 된 조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뱉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수습 단계라고 생각해요.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연합군사훈련 중단하고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전략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선비핵화 후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선보상 후 비핵화로 이렇게 전략을 바꿈으로써 북한에게 우리가 연합군사훈련 중단했으니까 다음 조치. 왜냐하면은 지금 6월 12일 합의문 내용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표로 해서 실무 협상 이제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북한에게 이제 보다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략은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순간
이제는 북한에게 보상을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일종의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가두어 놓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대로 좀 충분히 뭔가 숙고가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비용 문제를 또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이었나요? 그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유인책으로서는 의의가 있지만 비용 때문에 그걸 중단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는 비용 얘기를 왜 꺼냈는지가 솔직히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의 일간지에서는 트럼프 개인은 상당히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 한다. 그게 이제 뭐 그들의 안전 때문이다는 얘기도 있는데 결국 비용 때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돈이 아까워서 빼고 싶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두고 수준을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SMA 그 한미 간의 이제 방위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서 얘기를 한 건지 그 의도는 좀 불분명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으로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한미 그러니까 한국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한국의 완보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뭐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하기 이전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논의를 할 때가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것을 북한 위협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성격의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제는 북한 위협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어떤 질서와 안정을 위한 역할로서 어떤 주한미군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만들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때지 뭐 감축이다 철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엔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본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프로세스의 이행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거기서 처음 이유를 그렇게 그 비용 얘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간에 나온 말이 결과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친 취임 일성을 외친 트럼프의 전략은 보통 이런 게 아니었냐 한반도를 위한다기보다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 기지를 어떤 폐쇄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이 벗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린 게 이게 아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약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다시 북한이 그런 쪽으로 협상 전술을 바꿈으로 해서 가능하면 핵무기와 핵탄두, 이런 핵탄두와 핵물질을 오래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 ICBM의 일부를 갖다가 먼저 미국에 제공함으로써 특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이전에 ICBM을 제공하고 제재를 해제받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비핵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과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취임 전, 그러니까 선거 유세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고 취임하고서도 우리에게도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하고 있지만 나토 동맹국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 정책을 망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언론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예상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작용을 차단해 가면서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죠.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의 성격 변화라든가 그런 걸 제시함으로써 미국도 한반도에서 이익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비핵화 부분에서 어떻게 북한을 견인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국과 미국이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된다. 지금 과정을 보면 뭐 우리가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까지는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미국이 만난 다음부터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이냐. 미국과 사전에 정책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과정, 시간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체제 보장, 안전 보장도 한국과 미국이 먼저 논의해서 그 폭을 정해놓지 않으면 자칫 협상장에서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한국은 뒤늦게 통보만 받는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우리가 갖고 문제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외교 정책에서 이념이 차지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익이거든요. 예. 어떤 전략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대북 정책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다 같이 쥐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마도 이제 상당히 이념에 가득 찬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진보 성향이 강한 그런 분들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균형 잡힌 그러한 외교를 펼치는 분이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한미 동맹의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이후에 미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미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최소한 22,000명이었나요? 한미가 주한미군 22,000명 이하로 못한다. 하려면 의회를 거쳐라. 이러한 국방수권법을 이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는 지금 아까 신범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이미 때가 빠르지가 않아요. 한미 동맹의 어떤 전환, 변환, 임무나 역할의 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한미가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슈를 바꿔서요. 예. 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만났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했던 발언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실 그간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제기했던 문제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CBID 하겠다. 네. 그리고 최종 기간을 2년 정도로 목표로 설정을 두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간 북한에게 제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아쉬움을 피력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만약에 협상이 재개된다면 그런 부분을 이행을 함으로써 자신의 협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전하는 검증 가능과 불가역적을 아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을 할 거면 CVI라는 말이 굳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계속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CVID는 CD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북한 측과 계속 앞으로 실무진에서 협상을 하고 비핵화를 이행의 단계를 한번 두고 보면 알겠죠.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얘기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CVID를 공동성명에 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의 뜻대로 된 것인지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 북한이 굳이 CVID를 못 박지 않는 것은 결국은 추후에 미국의 아주 과도한 임의 사찰 요구라든지 아니면 과학자들까지 다 빼는 그러한 단계에 대해서 북한은 분명히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VID라는 것을 강하게 미국이 추진할 때 그거에 근거가 되는 합의문에 그걸 박지 않으려는 게 제가 보기엔 북한의 속셈이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CVID를 관철할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의 추후 실행 여부를 두고 봐야지 이 말은 판단이 가능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우리 일단 한미연합훈련이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비핵화의 과정에 있어서 중단이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첫 번째 어떤 조치랄까요? 이런 건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까요? 일부에서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도 그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등가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시설의 하나. 그리고 그렇죠. 그것도 핵심은 비껴가 있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탄두, 핵물질,
미사일 주요 부품 이거를 이렇게 특정해서 보고 그것을 집중 공략해서 빨리 해체하는 것이 비핵화로 가는 지름길인데 북한은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아닌 주변을 갖다가 먼저 내놓는 행동을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 살라미 전술인 거죠. 주변을 하나씩 자르다 보면 시간은 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지금이 제일 셀 때입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고 제재도 그나마 잘 작동하는 상황인데 1년, 2년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한 1년 남아있고 연말에 선거를 치러야 됐고 제재도 어느 정도 형해야 됐으면 지금도 못 받아냈는데 그때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 정말 대화가 재개되는지 그 대화 속에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부분이 이제 이번 북핵 협상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내용도 그렇고요. 진행돼가는 과정을 보면 어쨌든 비핵화 체제 보상을 주고받는 이런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 후에 제재 완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글쎄 지금 폼페이오 장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다른 말이 나오고 말이 좀 있는데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노동신문 보면은 이미 단계적 그 동시적 해법을 양정상이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물론 이제 노동신문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 입장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최근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보면은 상당 부분 미국이 계속 주장해왔던 선비핵화 후보 사항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뭐랄까요.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물론 이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금 한 6, 7개월 동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풍계리 핵사찰 그 핵시험장을 이제 파괴시킨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연합훈련을 중단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가 뭐가 나올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북한 측에서 이제 조선중앙 TV인가요? 거기에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미국 측의 추가 행동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또 선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꾸 북한이 끄는 프레임대로 미국이 말려들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연합훈련 중단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로 북한에서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는 이제 신 박사님께서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그 단계별 그 동시적 그 어프로치로 계속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에 있어서 뭔가 차근차근 해나간 건 모르겠지만 뱉어놓고 수습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한반도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게 말이 미국 내부에서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면 수뇌부의 말이 바뀌게 된다면 저 입장에서 뭐가 진짠가라는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바로 어떤 북미 간의 가장 중요한 허디였던 그 신뢰인데 그 신뢰를 주변 국가라든가 당사자들도 이걸 못 믿게 된다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점에서 우리의 비핵화 로드맵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국익을 반영한 지나간 얘기지만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자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이것을 수습해서 앞으로 전개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자. 이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돌발 요인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북한이 협상을 끌어가는 전술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고려한 우리의 로드맵을 만들고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아무튼 북한의 핵심 그러니까 핵무기에 중점을 둔 우리의 비핵화 방안도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체제 보장의 내용, 체제 보장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외교적 보장은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수교니까.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제재 같은 것도 미국이 주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제적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참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우리가 낼 의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군사적 보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한미 동맹을 얼마만큼 약화시킬 거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연합군사훈련 안 하죠. 전략자산 배치 안 하죠. 나중에 비핵화가 되면 해구산도 이제 철폐하자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서 시기와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이것을 협상을 할 때 이 우선순위대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공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협상 폭을 좁혀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비핵화 협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체제 보상 면에서 한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이 굉장히 잘 생각을 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공조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당장 좀 제재 완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데요.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자국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미북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면 될수록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강화시키려고 할 거거든요. 결국 미국이 북한으로 잠식되고 그래서 북한이 중국의 완충 지역이 아니라 미국의 완충 지역 쪽으로 넘어갈까 봐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북중 관계 끈을 계속해서 유지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촉발시킨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초기에는 북한 제재를 하면서 중국 역할론을 강조해서 중국 때리기까지 같이 몰아서 했는데 미북 간의 어떤 대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미중 간에는 무역 전쟁으로 이게 완전히 돌아섰고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되는 듯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북한과의 어떤 내통설 뭐 딸랭 가고 뭐 자꾸 정상회담 하면서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무역 협의 다 깨겠다.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을 다시 그 촉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어떤 끈을 계속해서 유지를 시키고 싶고, 근데 끈을 유지시키면 자국에 대해서 계속 무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고 계속 압박을 가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쪽부터 해서 미국의 제재를 풀어 나가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한반도와 북한 지역을 제재가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만들고 이것을 결국은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미중 관계를 좀 더 선순환시키면서 제재가 없는 관계 쪽으로 좀 풀어나가겠다는 그러한 건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조금씩은 이제 가능해 보여요.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20% 정도 비핵화하면은 뭐 불가역적이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 정도면은 뭐 제재 단계적 해제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제재가 풀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마지막 마지노선, 마지막 영향력이 거의 없어지는 거나 저는 다름이 없다고 보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그 박가연 앵커가 그 보도해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승인했다는 것도 뭐 우회적으로 좀 압박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다른 투획으로 보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바로 딱 발표했다는 것은 압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타이밍을 다 골라서 이렇게 선택하니까요. 그렇지만 뭐 지금 미국이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중국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타협 과정에서도 보면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발표하면 중국도 거기에서 반박하는 대응 조치를 하고 예. 그럼 또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행이 벌써 한 3차례 트럼프 정부 들어서 한 3차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섭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가는 과정이 있고 김현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제재 이행이 완화되면은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핵화가 안 되는 것도 우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제재도 작동 안 하고 북한도 비핵화 조치에 자기가 성의를 이만큼 보였는데 북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무슨 옵션에 손을 댈까요? 군사적 옵션에 예. 손을 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그때는 정말로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재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그게 사라졌을 때는 한반도 위기는 진짜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방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북한에 알리고 사실 중국에도 그런 부분을 알려서 비핵화만큼은 정말로 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줄 보상은 다 주겠다. 이런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적 조치를 북한이 취하려고 할 때 중국이 거기 관여하려고 할까요? 아마도 그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북한이 독자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개입을 하려고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그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은 뭐 주권 국가의 문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예. 다만 중국의 이해가 관련되어 있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이 부분은 자기가 관여를 하려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